목소리. 아, 목소리. 모당들이 이제 의식을 할 때 목소리가 많이 나죠. 이 사연은 제보자인 강인호 씨께서 사촌 누나 연희 씨가 겪은 일을 보내주신 건데요. 사촌 누나 연희 씨가 남자친구와 동해안에 있는 한 민박집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이후 인호 씨는 마음속에 한 가지 의심이 아주 강하게 박혀 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제가 연희 씨의 이야기를 제 스타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003년 그날은 아주 무더운 여름이었어. 근무에 지쳐 퇴근하던 연희 씨 옆으로 차 한 대가 쓱. 그런데 연희야! 차를 장만한 남자친구 동현 씨가 깜짝 놀래켜 주려고 몰래 데리러 온 거였어. 뭐야? 오빠 차 샀어? 죽이지. 연희야 타. 우리 동해바다 가자. 바다? 스트레스 풀 겸 한번 갔다 오자. 좋아, 가자. 그렇게 두 사람은 급 동해바다 여행을 떠났지. 옛날엔 그랬어. 맞아. 즉흥적으로. 바닷물에 발도 담그고 모래사장에 서로 이름도 쓰고 얼마나 좋아. 맞아요. 한참을 신나게 놀고 서울로 돌아가려는데 잠깐 머리가 왜?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바닷바람을 많이 맞아서 그런가? 동현 씨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도저히 운전을 못하겠다는 거야. 뭔가 수상한데? 두 사람은 고민하다 다음 날이 일요일이니까 하루 자고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지. 의도가 약간. 의도가 있는 것 있는데. 같긴 해. 그런데 어디까지 온 거야? 그니까. 방이 하나도 없어. 차를 타고 한참을 돌아다녔는데 방이 하나도 없는 거야. 결국 돌고 돌아서 한 어촌 마을까지 들어가게 됐어. 좁은 골목길이라 천천히 차를 몰고 가고 있었지. 오빠 괜찮아? 갑자기 뭔가 서 있는 게 보여서 급하게 차를 세웠어. 할머니가 눈을 치켜뜬 채 차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 할머니! 저희 지나갈게요. 방 찾아? 저기 민박집 하나 있어. 하룻밤 자고 가. 방 있어요? 얼마예요? 2만 원. 너무 싸다, 그 당시. 방이 있는 것도 다행인데 2만 원이라니 너무 싼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동현 씨 두통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서 바로 가겠다고 했지. 할머니는 길이 좁으니까 차를 대고 따라오라고 했어. 그렇게 골목을 따라 올라가니까 꼭 폐가 같이 허름한 거야. 저 방이야. 할머니가 여러 방 중에 첫 번째 방을 가리켰어. 야, 할머니, 그 방값 2만 원 드릴게요. 됐어. 내일 주면 돼. 그러더니 그냥 쓱 나가버리는 거야. 아니 숙박비도 후불이 있나? 호객만 하는 할머니인가? 그 문을 열어보니까
엄청 낡고 꿉꿉한 냄새가 나는 방이었어. 무슨 방이? 일단 들어가자. 두 사람은 머리 아픈 거 좀 나으면 바로 가자며 누워서 눈을 좀 붙였지. 그렇게 얼마나 잤을까? 어떻게 자는 얘기야. 북을 치는 소리 같더라고. 시계를 봤더니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어.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동현 씨를 봤는데 곤히 잠들어 있더라고. 그래, 내일 운전도 해야 하는데 깨우지 말자. 혼자 밖으로 나가봤지. 주변을 둘러보니까 맨 끝 마지막 방에서 빨간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거야.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런데 그때 양손과 양발이 사방으로 웬 여자가 단단히 결박돼 있었어. 그 재물이야 뭐야?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거뭇거뭇한 피부. 심지어 한쪽 눈에선 울컥울컥 피까지. 뭐야 이거? 그런데 그때 쟤야? 그리고 너무 무서워. 왜 웃어? 날 본 건가? 날 말하는 건가? 근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야. 두 사람을 민박집까지 데려온 바로 그 할머니였어. 한동석이네. 그 순간 동 오빠 일어나봐. 일어나봐. 결국 연희 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또 눈으로 밤을 새며 버텼어. 새벽 5시. 안 되겠다 싶어 동현 씨를 깨우기로 했지. 저기 뭐지? 어제는 못 봤는데. 방벽 한쪽에 빗자국 같은 게 튀어 있더라고. 그런데 그때 드디어 그 북소리가 멈췄어. 그러더니 동현 씨가 쓱 일어나더라고. 오빠, 내가 새벽에 밖에 나갔는데 여기 진짜 이상해. 연희 씨는 동현 씨한테 모든 걸 얘기했어. 근데 이야기를 다 들은 동현 씨 표정이 싹 굳는
없는 거야. 그러더니 방바닥에 2만 원을 던지고 말하더라고. 짐 챙겨. 빨리 여기서 나가자. 서울로 올라가는 차. 한참을 굳은 얼굴로 운전만 하던 동현 씨가 연희 씨에게 물었어. 너 꿈꾼 거 아니지? 아니야. 분명히 봤다니까? 네가 본 그거 난 꿈에서 봤어. 뭐야? 꿈에서. 동현 씨도 북소리를 듣고 민박집 그 끝방으로 갔다는 거야. 그런데 동현 씨 꿈에는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어. 그 얼굴 연이 너였어. 아이고 아이고. 방에서 나올 때 보니까 마당이랑 대문에 홈이 무슨 별개처럼 부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박 간판에 있던 담벼락에 빨간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는데 거기나 무당집에서 많이 써놓는 한자 있잖아요. 만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절표시요? 근데 그게 줄려다가 다 엎친 느낌? 거기서 누나랑 남자친구한테 뭔가 다른 걸 원했던 거 아닌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그 민박집에 다녀오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 그때 연희 씨는 동현 씨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북소리가 또 들리는 거야. 슬며시 눈을 떠봤더니 뭔가가 발밑에 고개를 푹 숙이고 몸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오빠! 그때 그 여자인 것 같았어. 그 순간 손에 반짝이는 뭔가를 빼들더라고. 손잡이에 달린 수술. 짧고 날카로운 칼. 은장도였어. 이 정도는. 마구 난도장 시작했어. 비명을 질 수도 없을 만큼 마구 난도장. 그러더니 소리는 들리지 않았는데 뭐라고 말을 했어. 와, 뭐라고 한 거지? 그대로 정신을 잃었지. 연희야, 연희야, 너 괜찮아? 동현 씨 외침에 깬 연희 씨는 얼굴과 눈부터 확인했어. 오빠, 그 여자가 칼로. 나도 봤어. 또 봤어? 봤어. 이번에도 동현 씨는 똑같은 꿈을 꿨다는 거야. 그런데 동현 씨는 꿈에서 여자가 뻐끔대던 그 말을 똑똑히 들었다고 했어. 여기까지가 제보자인 인호 씨가 사촌 누나인 연희 씨에게 들은 이야기야. 근데 이상하게 연희 씨와 연락이 잘 안 되기 시작했다는 거야. 왜지? 그렇게 2년이 지난 2005년 제가 27살 때였거든요. 어느 날 부모한테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어디 장례식장으로 와라. 누나가 죽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당시에 말도 안 된다 생각하면서 장례식장을 갔는데 정말 누나가 영정 사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부모가 말씀하시기를 누나가 2년 동안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굉장히 괴로워하더니 몸이 점점 안 좋아졌대요. 뭐라 그랬나 자꾸 꿈에 뭐가 나타난다 그러고 무릎 꿇고 허공에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혼자서 빌기도 하고 한 번은 자기 눈을 자해하려고까지 해서 부모가 기겁하고 말리시고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왜 연희 씨가 그동안 연락이 안 됐는지 알 수 있었어. 그리고 인호 씨는 고모가 보여준 사진 한 장을 보고 충격에 빠졌어. 말라 비틀어져 새카매진 피부, 한쪽 눈 밑 상처. 누나가 말했던 바로 그 여자다. 2년 사이에 연희 씨가 그 여자의 모습과 똑같이 변해버렸던 거야. 인호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민박집 할머니가 사촌 누나인 연희 씨에게 뭔가를 한 것 같다고 했어. 대체 그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혹시 지금도 어딘가에서 가짜 민박집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2019년 초 대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학교 수업에 취업 준비, 거기다 아르바이트까지 정신없던 시기였죠. 그렇죠. 바쁘죠. 그 사이 중요한 시험이 다가왔고 급하게 스터디 카페 이용권을 끊었어요. 근처 재개발 중인 동네에 새로 생긴 곳이었습니다. 첫날, 밤 10시쯤 스터디 카페에 도착했어요. 전 집중하기 좋은 1인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책상 하나 들어가는 작은 방에 문 대신 커튼을 쳐둔 공간이었죠. 오늘 공부가 아주 잘 될 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으니 절로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게 무슨 냄새야? 무슨 냄새야 이거? 갑자기 화장실 냄새 같은 불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청소를 안 한 거야? 악취에 짜증이 한껏 몰려오던 그때 무슨 소리지 이게? 붙었다 떨어지는 발자국 소리. 멀리서 발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땀에 흠뻑 젖은 맨발 소리였어요. 누가 맨발로 다니나? 의아해하는 사이 웬 여자가 커튼에 바짝 붙어 서 있는 거예요. 공부가 잘 안 됐나? 자리 싸움은 치열해. 뭐예요? 내 자리인데. 에? 아, 저 여기 비어 있어서 앉은 건데. 내 자리라니까? 죄송해요. 저 비어 있는 줄 알았어요. 저렇게 우기니 뭐 비켜주자 싶더라고요. 그때 저도 모르게 구역질이 났습니다. 여자에게선 정말 끔찍한 악취가 풍겼거든요. 정말 안 씻은 것 같은 냄새였고요. 오래 청소 안 한 화장실에서 나는 것 같은 지린냄새라고 하죠. 그런 지린내 같은 냄새였어요. 노숙인이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노숙인이 많았고 제가 항상 보는 그 노숙인들이랑 너무 비슷한 행색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또 재개발주이라고 하니까. 하지만 제 예상은 틀렸습니다.
여자는 24시간 스터디 카페에 상주하는 장수생 같았어요. 옛날에 말하는 고시촌 같은데. 네. 1인석 구석 자리엔 늘 여자의 맨발이 보였습니다. 왜 맨발을 넣지? 여자가 매일 같은 자리에 앉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요. 여자가 풍기는 냄새는 정말 골치 아팠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악취는 멀어지지 않았거든요. 다른 손님들은 괜찮나? 눈치를 살펴봤는데 다들 아무렇지도 않은지 자기 공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처음에는 예민한 제 탓이라 생각하며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요. 사흘, 나흘 자꾸 악취를 맡다 보니 머리 아파. 도저히 참을 힘들지. 수가 집중이 안 없더라고요. 되지. 한마디 하긴 해야겠는데 냄새라는 게 참 본인에게 직접 말하기는 그렇죠. 참 예민하죠. 민감한 예. 얘기잖아요. 고민 끝에 메모를 썼습니다. 냄새가 심해서 혹시 양말이라도 신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여자가 자리를 비우면 몰래 메모를 두기로 했어요. 여기 보니까 사우나일 수도 있는데. 그때부터 틈만 나면 여자가 있나 없나 커튼 밑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자꾸 보다 보니 좀 희한한 거예요. 여자는 키가 작은지 두 발이 늘 공중에 살짝 떠 있었는데요. 볼 때마다 발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소름 끼쳐. 무서워. 발이 빙빙 도는 걸 보며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여자의 발을 지켜본 지 며칠째 드디어 커튼 밑으로 여자의 발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메모를 챙겨 여자의 자리로 갔습니다. 곧장 닫힌 커튼을 향해 손을 뻗는데 내 자리라니까? 소리를 따라 고개를 들어봤더니 커튼 위로 여자의 두 눈이 보이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순간 당황해 아무 말도 못한 채 돌아섰죠. 그런데 생각할수록 좀 이상한 겁니다. 아니 커튼이 저렇게 높이 달려있는데 어떻게 내려다 본 거지? 뭔가 오싹하고 찝찝하더라고요. 와, 진짜 이상하다. 남은 이용권만 다 쓰면 이 카페엔 다신 오진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나 며칠 후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는데 새까만 바퀴벌레가 제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벌레까지 꼬이는 걸 보니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저기요, 같이 쓰는 공간인데.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여자가 밧줄에 목을 맨 채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얼굴엔 새까만 파리떼가 잔뜩 앉아 있었어요. 오싹한 광경에 저도 모르게 신음이 터져 나왔죠. 그 순간 여자가 눈을 번쩍 뜨더니 절 빤히 보는 거예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는데 다른 손님의 기척이 들렸습니다. 저 자리에는 왜 저렇게 벌레가 꼬이냐? 너 몰랐어? 저 자리만 가면 찌린내 나잖아.
여자는 제 눈에만 보이는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쓱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 귀신을 보고 있었던 거죠. 제가 매일 커튼 밑으로 지켜보던 발은 사실 목을 맨 채 돌고 있던 귀신의 발이었던 겁니다. 야야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무인 데스크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께 그동안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오히려 제가 사용한 시간까지 모조리 환불을 해주셨어요. 뭐가 있었네. 알고 있네, 알고 있네. 저는 이날 이후 카페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동생과 집에 있는데 아이씨, 파리가 어디서 이렇게 오는 거야? 안 돼. 눈앞에 파리를 쫓으려 손사리를 치다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여자에게서 나던 악취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우와 대박. 우와 누나 진짜 찌릉내 난다. 좀 씻어라. 와. 이게 뭐야? 붙어있나고. 귀신에게서 나던 역한 악취가 저한테서 나고 있었어요. 너무 끔찍하고 소름 끼쳤죠. 그 길로 당장 욕실로 뛰어갔습니다. 아니야. 나한테 냄새가 날 리가 없어. 그때부터 두피가 벗겨지도록 머리를 감기 시작했어요. 왜 안 사라지는 거야, 진짜. 그때 익숙한 발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 야, 어머, 아까 그 소리잖아. 발자국 소리. 긴장한 채 돌아봤더니 욕실은 텅 비어있고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환청인가. 얼른 다시 머리를 감으려 고개를 숙이는데 새까맣게 썩어 문드러진 두 발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 사이로 쓱 손가락이 들어오더니 확 제 머리채를 잡아 올렸어요. 스터디 카페에 목을 메고 있던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절 빤히 보며 제가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여자의 두 손은 제 목을 감싸쥐었고 마치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것처럼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이대로 죽겠구나 싶던 그때 누나 뭐 하는 거야? 그만해. 동생이 절 부르고 있었고 눈앞의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사색이 되어선 제 목을 가리키더라고요. 이게 뭐야? 목에 새빨간 손자국이 남아있는 겁니다. 손자국은 딱 제 손 크기. 방금까지 제가 제 목을 스스로 조르고 있었던 거죠. 홀려서 그런 거야, 홀려서.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갔었어요. 그 곳을 다시 갔을 때는 스터디 카페가 아니라 이제 다른 업장에 이제 들어와 있었어요. 울먹거리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상한 일을 겪었는데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새로운 업장의 사장님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었다. 그날 구술을 하셨다고. 하필 구슬한 날이 이제 다시 맞아요. 아, 걸로 간 거야, 그러면? 제게 여자의 냄새가 나기 시작한 바로 그날 스터디 카페가 있던 자리에선 귀신 쫓는 굿을 했던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서 날 찾아온 건가?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도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너한테 나는 지린내는 교사. 목매 죽은 귀신 냄새야. 무당은 제게 귀신의 냄새 귀치가 난다고 했는데요. 무당 말로는요, 귀신은 죽은 이유에 따라서 다른 냄새가 난다는데요. 여자에게서 났던 지린내, 지금 제게 옮겨 붙은 이 악취는 목을 매 죽은 귀신에게서 나는 귀치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죽은 사람 냄새가 나는 이유는 딱 하나. 붙었어. 귀신에 빙의된 경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스터디 카페 귀신에게 빙의 됐다는 거죠. 결국 굿까지 하고 나서야 제게 붙은 여자도 악취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와, 다행이다, 그래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나고 저는 다시 제 소중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한 달쯤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목매 죽은 귀신의 귀치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이 끔찍한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걸까요? 저는 귀치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